한 노인이 늑대 무리로부터 K9 저먼 셰퍼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 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눈 덮인 숲속에서 부상당한 개의 울음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쳤다. 그리고 홀로 무기 없이 어둠 속으로 돌진한 노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 무리에 둘러싸인 K9 저먼 셰퍼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말했다. 모두가 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용기와 헌신,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비극적 반전이 담긴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과 K9 영웅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를 다룬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잊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바람은 소나무 사이로 경보처럼 울부짖었다. 눈은 강원도 산림을 무겁고 조용히 덮었으며 하얀 숲을 뚫고 울려 퍼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절박하고 거친 짖음. 그 소리는 나무들 사이로 도움을 청하는 외침처럼 메아리쳤고 김영수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다. 80살이 나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온 영수는 강원도의 오두막에서 고독을 즐겼다. 그는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수십 년간 국립공원 관리인으로 일했으며 이제는 나무를 패고 블랙커피를 마시며 더 나은 시절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긴 채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 짖음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건 평범한 개소리가 아니었다. 통제되었지만 긴박한, 훈련받은 소리였다. 마치 지원을 요청하는 군인 같았다. 영수는 코트를 집어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래된 소총에 탄약을 장전한 뒤 눈 속으로 나섰다. 그의 부츠는 하얀 눈 위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고 숲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갈수록 그는 예전의 자신이 아님을 느꼈다. 무릎이 쑤셨고 숨은 힘겹게 뿜어져 나왔다. 그래도 그는 소리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다. 짖음과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반시간을 걸은 끝에 그는 그것을 보았다. 눈과 그림자로 검게 물든 나무들로 둘러싸인 공터. 그리고 그 한가운데 크고 흉터가 있는 저먼 셰퍼드가 어두운 눈에 공포가 가득한 채 3마리의 늑대에 맞서 버티고 있었다. 영수는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K9의 왼쪽 뒷다리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간신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늑대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이라는 게 버려진 것일까? 길을 잃은 것일까? 영수는 몰랐지만 충성심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개는 서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마리 늑대가 덤벼들었다. 셰퍼드는 짖으며 물었지만 비틀거렸다. 영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소총을 들어 하늘로 경고 사격을 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숲을 가르며 새들을 흩어내고 늑대들을 움찔하게 했다. 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물러섰지만 가장 큰 한 마리는 노란 눈을 영수에게 돌렸다. 영수는 그 눈을 마주보았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아내를 잃었으며 자식도 가까운 가족도 없었다. 잃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셰퍼드와 늑대 사이의 공터로 걸어 들어갔다. 덤벼. 그는 짐승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먼저 뚫어야 할 거야. 늑대는 으르렁거렸지만 망설였다. 영수는 움직이지 않았고 소총은 준비했지만 쏘지 않았다. 셰퍼드는 그의 뒤에서 떨며 낑낑거렸다. 대치는 몇 초, 어쩌면 몇 분간 이어졌다. 결국 늑대들은 총성과 인간의 저항 혹은 운명에 밀려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영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무릎을 꿇고 셰퍼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개는 으르렁대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다가가 영수의 장갑에 주둥이를 부드럽게 댔다. 그때 그는 보았다. 눈에 덮인 털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것. 군대 엠블럼이 새겨진 빛바랜 목걸이 태그. 이건 그냥 저먼 셰퍼드가 아니었다. 이건 K9 군인이었다. 길을 잃고 부상당하고 잊혀진 너도 우리 편이야. 영수는 속삭였다.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셰퍼드는 그의 손을 한번 핥고 쓰러졌다.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개를 코트에 싸서 아이처럼 품에 안고 고통스러운 긴 여정을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매 걸음은 고통이었고 매 숨은 얼음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도 개를 위해서도.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그가 K9을 벽난로 옆에 부드럽게 눕혔을 때 영수는 이 단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줄 몰랐다. 그는 생명을 구했지만 그로 인해 가슴 아픈 연쇄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전혀 몰랐다.
오두막 안에서 불꽃이 부드럽게 타올랐고 나무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영수는 점원 셰퍼드 옆 바닥에 앉아 두꺼운 모직 담요로 개를 감쌌다. 시간과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개는 얕고 꾸준히 숨을 쉬었으며 영수가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고 단단히 붕대를 감은 후 다리 출혈이 멈췄다. 영수는 몇 년간 손님을 맞은 적이 없었다. 이제 그의 난로 옆에는 전쟁견 잊혀진 군인이 누워 있었다. 셰퍼드는 쓰러진 후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짖음도 으르렁도 낑낑거림도 없이 그저 조용한 숨소리와 영수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는 피곤한 어두운 눈뿐이었다. 그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영수가 전쟁에서 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나쁜 것, 상실. 영수는 미지근한 커피를 따르고 개 맞은편 낡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려 세상을 고요로 덮었다. 안에서는 불꽃과 영수의 목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이름이 있니, 친구?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개는 반응하지 않고 눈만 깜빡였다. 영수는 다시 빛바랜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다. 태그는 낡고 긁혀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는 K9 강민이라는 글자와 일련번호 그리고 희미한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강민. 영수는 반복했다. 좋은 이름이야. 너는 좋은 녀석이지. 안 그래? 강민은 귀를 살짝 움직이며 소리를 인지한 듯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 있는 미소였다. 다음 이틀 동안 영수는 강민을 연약한 건강 상태로 회복시켰다. 그는 주로 닭고기와 뼈, 육수로 따뜻한 음식을 주고 불 옆에서 쉬게 하며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대화로 치유하려는 듯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나도 알아. 그는 어느 저녁 낮은 목소리로 강민의 옆구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무언가를 겪고 살아남았는데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변해버린 기분. 사람들은 있거나 그냥 더 이상 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거야. 강민은 여전히 짖지 않았지만 영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강민은 스스로 일어섰다. 우아하지는 않았다. 뒷다리가 무게를 지탱하며 떨렸고 절뚝거렸다. 하지만 그는 오두막을 가로질러 영수의 무릎에 코를 비볐다. 노인은 웃으며 눈물이 흐르기 전에 닦았다. 그래, 앤 그렇지. 그는 속삭였다.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날 오후 영수는 강민을 신고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산림관리소에 전화했다. 그는 원치 않았다. 그는 이미 정이 들었다. 하지만 강민은 복무했고 적절한 집과 인정,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젊은 여성 관리인 이지연은 다음날 수의사와 함께 강민을 검사하고 그의 군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동의했다. 영수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이제 접힌 이불 위에 머리를 얹고 쉬고 있는 강민을 보았다. 그들이 널 데려갈지도 몰라, 친구. 하지만 그들이 널 안락사시키려 한다면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들었지? 강민은 한 번 눈을 깜빡이고 나서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눈 속에서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낸 소리였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불 옆에 앉아 강민이 꿈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걔는 잠을 자며 다리를 꿈틀거렸고 목에서 부드러운 낑낑 소리가 새어나왔다. 영수는 그 소리를 너무 잘 알았다. 악몽. 모든 것이 고요할 때 찾아오는 유령들. 새벽녘 강민은 갑자기 일어나 절뚝거리며 영수 곁으로 와서 그의 가슴에 머리를 댔다. 영수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오두막으로 찾아온 자신과 같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그는 강민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집에 왔어. 내가 숨 쉬는 한 넌 어디도 가지 않아. 하지만 다음날 아침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나무들 너머에 그들 모두가 보지 못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숲은 더 조용해 보였다. 햇빛은 눈 위에서 유리처럼 반짝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오두막 안에서 영수는 커피를 마시며 강민이 불 옆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강민은 눈을 반쯤 뜨고 경계하면서도 피곤해 보였다. 영수는 여전히 그들과의 신뢰가 얼마나 빨리 형성되었는지 놀라웠다. 지난밤 잘 잤어? 그는 물었다. 강민은 짖음이라기보다는 대답에 가까운 낮은 소리를 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강민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낸 진짜 소리였다. 강민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흉터가 있었지만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는 영수의 손이 머리에 닿을 때 몸을 기댔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영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강민은 벌떡 일어섰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관리인 이지연과 젊은 수의사가 두꺼운 파카를 입고 부츠에 눈이 묻은 채 서 있었다. 이지연은 강민을 보고 눈을 부드럽게 했다. 정말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확실히 K9이군요. 강민은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고 영수 옆에 단단히 서서 마치 저 사람들은 누구고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묻는 듯했다. 괜찮아. 영수는 속삭였다. 그저 도우려는 거야. 수의사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강민은 망설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약간의 부드러운 달래기 끝에 수의사는 강민의 목털 아래에 매 마이크로칩을 스캔했다. 이름이 강민이에요. 수의사가 확인했다. 육군 K9, 아프가니스탄에 2번 파견됐어요. 조련사는 박준서 상사였습니다. 그녀는 영수를 올려다보았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강민은 석 달 전 작전 중 사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수의 위장이 뒤틀렸다. 사망? 이지연은 파일을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기지가 공격받았어요. 혼란 속에서 강민이 실종됐어요. 반군에게 납치됐거나 폭발로 죽은 걸로 추정했죠. 하지만 죽지 않았어.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살아남아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왔는지 모르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 수의사는 태블릿을 내렸다. 아무도 적진을 뚫고 걔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강민은 조용히 앉아서 열린 문과 그 너머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여정을 떠올리는 듯했다. 총성, 폭발, 길고 배고픈 밤들, 지옥을 겪었군요. 이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 영수는 강민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는 싸움꾼이야. 잠시 방안은 고요했다. 불꽃 소리와 그들이 방금 알게 된 사실의 무게만이 있었다. 이지연이 목을 가다듬었다. 더 있어요. 강민의 조련사, 박준서 상사, 그도 살아남았어요. 지금 서울의 국군병원에서 회복 중이에요. 그들은 강민이 그의 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영수는 벅차올라 눈을 깜빡였다. 그가 강민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 아직 몰라요. 이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그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은 세워졌다. 이지연이 전화를 걸고 수의사가 안전한 이송을 준비할 것이었다. 영수는 강민과 함께 서울로 갈 것이었다. 그는 고집했다.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강민을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영수가 여행을 위해 작은 더플백을 쌀 때 강민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는 서성이고 낑낑거리더니 창문으로 절뚝거리며 가서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영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나무들 가장자리에 움직임이 있었다. 그림자들, 늑대들, 그들이 돌아왔다. 영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소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 눈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경고 사격을 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숲을 갈랐다. 늑대들은 사라졌다. 일단은.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냄새를 따라왔고 그게를 기억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두막 안에서 강민은 두려움이 아니라 본능으로 떨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뻣뻣하게 앉아 숲을 응시했다. 내일 새벽에 떠나. 영수는 문을 잠그고 침대 옆에 소총을 놓으며 속삭였다. 우리 앞에 한 번의 전투가 더 있어.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운명이 아직 그들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 많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은 긴장 속에 천천히 흘렀다. 영수는 불렵 의자에 똑바로 앉아 소총을 무릎에 올려놓고 강민은 앞문 옆에 꼼짝 않고 누워 눈을 크게 뜨고 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오두막벽 너머의 숲은 너무 조용해져 마치 자연 자체가 숨을 멈춘 듯했다. 영수는 벽난로 위에 낡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5시 12분. 아직 어두웠다. 햇빛의 첫 광선은 아직 나무 위로 기어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강민을 내려다보았다. 곧 움직이자, 친구. 그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 강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근육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마치 철사처럼. 그게는 영수가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공기, 땅, 혹은 고요 속에서 감지했다. 늑대들이 돌아왔다. 방황하거나 호기심이 아니라 사냥을 위해. 새벽 5시 34분. 일이 터졌다. 오두막 바로 밖에서 낮고 거친 으르렁 소리가 들렸다. 강민은 즉시 일어나 몸을 뻣뻣하게 하고 털을 곤두세웠다. 영수는 소총을 들고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4마리.
어쩌면 5마리의 늑대, 그들의 실루엣은 나무들 사이를 조용하고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이건 우연한 지나침이 아니었다. 조직적이었다. 그들은 강민을 위해 돌아왔다. 영수는 뒤로 물러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늑대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경계를 시험하고 대상을 고립시키려 하며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강민은 약하지 않았고 영수는 그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강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베트남에서 내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어. 지금 너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는 천천히 뒷문을 열고 얼음 같은 공기 속으로 나섰다. 강민은 절뚝거리며 그의 옆에 있었다. 눈은 그들 아래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무 뒤로 옅은 주황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의 새벽이었다. 영수는 소총을 들어 공터 너머의 어두운 형체들을 겨누었다. 너희보다 2배로 사나운 놈들과 맞섰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 개를 원해? 나를 먼저 뚫어야 할 거야. 강민은 이제 절뚝거림에도 불구하고 영수 앞에 서서 사람과 늑대 사이를 막았다. 그는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군인이었다. 첫 번째 늑대가 덤벼들었다. 영수가 쏜 총소리가 천둥처럼 공기를 갈랐고 눈과 나무 껍질이 날렸다. 늑대는 미끄러지며 멈추고 낑낑대며 그림자 속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다른 늑대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퍼져나갔다. 강민은 강렬한 짖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명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숲속으로 메아리쳤다. 영수의 가슴은 그 소리에 벅차올랐다. 그건 리더, 생존자, 전사의 짖음이었다. 2마리 늑대가 왼쪽에서 기어왔다. 영수는 몸을 돌려 다시 쏘았지만 빗나갔고 그들을 물러서게 했다. 강민은 놀라운 힘으로 앞으로 튀어나가 다가오는 늑대 하나 앞에 착지하며 으르렁대고 물어서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영수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다. 소총이 걸렸다. 그는 손을 더듬어 고치려 했지만 나이와 추위가 그를 느리게 했다. 한 마리 늑대가 뛰어올랐다. 영수는 충격을 각오했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다. 강민이 공중에서 늑대를 가로막아 눈과 털의 소용돌이 속에 쓰러뜨렸다. 두 동물은 구르며 물고 찢었고 강민의 턱이 공격자의 다리를 물었다. 늑대는 낑낑대며 절뚝거리며 나무들 사이로 물러섰다. 영수는 걸림을 고치고 다시 소총을 들었지만 늑대들은 충분히 겪었다. 리더가 부상당하고 기습이 실패하자 그들은 숲속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끝났다. 강민은 눈 위에 쓰러져 헐떡이며 몸을 떨었다. 영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강민, 괜찮아. 아들, 괜찮아. 걔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흐렸지만 차분했다. 그는 부드럽게 낑낑대며 영수의 무릎에 머리를 댔다. 태양이 그들 뒤로 떠올라 피 묻은 눈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영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강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둘 다를 위로하는 말을 속삭였다. 결국 이지연의 트럭이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긴 길 아래로 나타났다. 그들은 늦었지만 여기 있었다. 문이 열리자 영수는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준비됐어요. 강민은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다. 영수는 아직 강민의 숨이 예상보다 느려졌다는 것, 용감한 동료의 몸속에서 싸움 중 무언가가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전투는 끝났지만 가슴 아픈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지연은 영수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자마자 트럭에서 뛰쳐나왔다. 뒤에서 젊은 수의사는 위료 가방을 들고 눈 속으로 발을 디디며 따라왔다. 공터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피 냄새가 남아있었지만 늑대들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졌다. 영수는 강민의 몸을 보호하듯 팔로 감싸고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어.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얕아. 정말 얕아. 수의사는 무릎을 꿇고 즉시 강민을 평가했다. 그녀는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대고 손가락으로 갈비뼈와 복부를 빠르게 움직였다. 이지연은 걱정으로 얼굴이 굳은 채 근처에 서 있었다. 혈압이 낮아요. 수의사가 중얼거렸다. 맥박이 약해요. 쇼크 상태예요. 한계를 넘어섰어요. 김 선생님, 내부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영수는 강민을 내려다보았다. 강민은 여전히 그의 팔 안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는 속삭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수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살 수 있을까? 이지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수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이동 유닛으로 데려가야 해요.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간신히. 영수는 다시 강민을 보았다. 걔는 한쪽 눈을 단 한쪽만 떴고 잠시 동안 그 눈은 맑고 차분했다.
그 눈은 영수만을 바라보았고 천천히 다시 감겼다. 가자, 강민.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빌어먹을 영웅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강민을 트럭에 실었다. 뒷좌석에 담요를 깔고 눕혔다. 영수는 강민 곁에 타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강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트럭이 눈 덮인 길을 따라 산림관리소로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영수는 한 손을 강민의 가슴에 얹고 오르내리는 숨을 느꼈다. 하지만 매 숨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이지연은 얼음 패치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최대한 빨리 달렸다. 매 마일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영수는 수의사가 서울 국군병원과 통화하며 강민을 박준서 상사와 재회시키기 위해 이송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재회, 그 기적, 너무나 가까웠다. 하지만 영수는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강민은 한 번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머리를 잠깐 들어올렸다. 영수는 몸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어, 아들. 집에 왔어. 끝까지 버텼어. 조금만 더 버텨. 개의 귀가 꿈틀거렸다. 그리고 고여. 영수는 얼어붙었다. 수의사는 자리에서 돌아보며 강민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가락을 댔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영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영수는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트럭은 길가에 멈췄다. 이지연은 엔진을 껐다. 할 말이 없었다. 영수는 강민의 털에 두 손을 얹었다. 이제 눈과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너는 가면 안 됐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갈 게 아니야. 우리 할 일이 더 있었어.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강민의 머리에 이마를 부드럽게 댔다. 너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 너는 군인이었어. 내 군인이었어. 세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나무들 너머의 숲조차 애도하듯 숙이고 있는 것 같았다. 산림관리소로 돌아와 그들은 강민을 K9 장례식에 쓰이는 남색 군용 담요로 감쌌다. 이지연은 군대에 전화해 적절한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영수는 그녀를 멈췄다. 아니, 그는 똑바로 서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여기 나와 함께 있어. 그는 휴식을 얻었고 내 땅에서 그걸 얻었어. 며칠 뒤 오두막 뒤 오래된 소나무 그늘 아래 영수는 강민을 완전한 예우로 묻었다. 이지연은 지역 경찰견 부대와 함께 와서 경례를 했다. 영수는 간단하고 솔직한 추도사를 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용감했고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싸웠으며 맹렬히 사랑했어요. 그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영수는 목이 메이며 말했다. 그는 목숨을 구했어요. 내 목숨을 포함해서. 바람은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불며 강민의 영혼을 언덕 위로 실어 나르는 듯했다. 하지만 영수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슬픔이 그의 뼛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이지연이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오늘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박준서 상사로부터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한 문장이 있었다. 강민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와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제발 그를 보게 해주세요. 영수는 강민의 무덤에 세운 작은 나무 십자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다. 미안해, 아들.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거의 성공했어. 그들은 강민을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키 큰 소나무 아래 묻었다. 영수는 그의 이름을 돌에 새기고 나무 십자가 옆에 놓고 매일 아침 그 옆에 앉았다. 일주일 뒤 검은 SUV가 눈 덮인 공터로 들어섰다. 박준서 상사가 천천히 내렸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얼굴의 흉터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는 영수를 보고 그리고 무덤을 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칸다하르에서 나를 구했어요. 준서가 속삭였다. 우리 부대를 지키기 위해 파편을 맞았어요.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했어요. 나는 그를 꿈꾸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는 조용히 서서 준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고 낡고 찌그러진 군대 메달. 그는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영수가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한 사람을 더 지켰어요. 준서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조용히 눈 위로 떨어졌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슬픔, 그저 기억, 그저 사랑. 겨울은 봄으로 바뀌었다. 무덤은 손대지 않은 채 매일 아침 그 밑에 꽃이 피었다. 영수는 이제 더 늙었지만 다시 목적을 가지고 걸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 길가에 작은 나무 표지판을 세웠다. 강민의 안식처 영웅들을 위한 곳. 곧 다른 이들이 찾아왔다. K9 조련사들, 퇴역 군인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목걸이, 사진, 메달을 가져와 강민의 무덤 옆에 두었다. 한 아이가 영수에게 물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나요? 영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알 필요가 없었어.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공터에서, 소나무 아래에서 한 K9 점원 셰퍼드의 이야기는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주는 재성, 충성은 죽지 않고, 용기는 퇴색하지 않으며, 사랑은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기회와 우리 곁을 떠난 후에도 함께 걷는 조용한 영웅들을 믿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